네, 제 고향이 남해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남해라고 하셨네요. 아나카스타드님, 예, 남해라고 하셨어요. 예, 예, 경남 남해입니다. 어, 얼마 전까지 친척분들도 거기 계속, 지금도 사시는 분 계시고요. 어, 제가 뭐, 간간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두관 의원님하고요, 집안, 하여튼 친척이에요. 먼 친척벌 돼요. 어, 저희 친가 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가면 친척벌이 되고요. 외가 쪽으로도 이렇게 돌아서 친척벌이 됩니다. 뭐 그 남해 같은 동네는 워낙에 좁다 보니까 이 혼맥이 막 얽혀요. 그래서 어떻게 촌수를 세면은 내가 삼촌인 경우도 있고, 어떻게 촌수를 세면 내가 조카인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모, 작은 이모 쪽으로 해서 가면은 사실 별로 멀지 않아요. 김두관 의원하고요. 예, 예, 저 남해입니다. 네. 지금은 얼마 전, 한 10년 전, 20년이구나. 저희 외할머니가 거기 사셨고요. 한 10년 전쯤까지 이모도 거기 사셨어요. 지금도 이제 친가 쪽 친척들은 거기 많이 살고 계시고요. 외가 쪽도 조금 먼 친척들은 살고 계십니다. 예, 남해가 고향입니다. 예, 재윤경 의원이 그래서 이번에 꼭 선전하셔가지고요. 좋은 성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오늘 제일 핵심되는 주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꼭 해야 될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조선일보가 거의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얘기를 했어요.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이 물러날 거래요. 우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자, 조선일보 오피셜입니다.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물러난대요. 우와, 더 이상 정권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때려치고 나올 거다. 윤석열은 그러고 남을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습니다. 국힘당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은 물러날 거다. 이 얘기는요,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이 한 얘기입니다.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김대중 칼럼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자, 이 얘기는요, 정말로 윤석열이 물러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이 자신이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못할 경우 거기에 못 미치는 성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석 분포와 비슷하게만 나와도 윤석열은 그만두고 나갈 가능성 꽤 높습니다. 못 해먹겠다고 나갈 가능성 적지 않아요. 지금도 아마 집에 가면은 밤이면 밤마다 진짜 못 해먹겠네, 당장 내일이라도 때려치고 싶네 라는 말을 할지도 몰라요. 매일같이 지각한다잖아요. 술만 먹고. 원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술 먹는 게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게 좋은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일선에서 뭐 부장검사 안 할 때, 부장검사 할 때까지도 밤새는 일이 좀 많았대요. 근데 밤샘하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은 밤새고 한 며칠 밤새고 막 바짝 일하고 난 다음에 술 먹으러 가는 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남아서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남아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디다. 약간 일하는 것보다 일하는 척 하면서 노는 거.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하고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그러고 놀러 다니는 걸 무척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대통령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끌고 다니고 자기가 이렇게 여러 명을 끌고 다닐 수는 있는데
보는 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야, 쟤 또 오늘도 술 처먹고 저렇게 됐네? 라고 하니까 술 먹으러 갈 데도 없는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어쩜 윤석열은 지금 이 대통령직이 무척 힘들 수도 있어 보여요. 뭐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총선까지 진다면 지가 승질 못 이겨서, 지가 지성질 못 이겨서 때리치고 나올란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하필 조선일보가 이 얘기를 할까?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때리치고 나갈란지도 몰라. 그 얘기는 사실 자기들한테 되게 불리한 얘기잖아. 설령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 밖에 절대 내서는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입 밖에 마구 나오네? 왜 그렇죠? 예. 그거는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자신들한테 숨은 저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선거를 망칠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니까 한마디로 도박을 거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저들이 도박을 걸어온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일종의 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이 얘기한 거, 국힘당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은 물러난다. 요 얘기가 우리는 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한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고 저 이찍들도 이것을 일종의 도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대중 칼럼이에요. 4.1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권력 배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되게 길게 주저리 합니다. 그런데 이 칼럼 중에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지금 현재 유권자 부포가 국힘 40, 민주당 40, 결국 승패는 20%의 부동층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결단이 필요하다 뭐야? 던지고 나간다는 걸 말하죠.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차라리 그만두고 나가는 게 나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김대중 주필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꾸 무슨 경고 메시지가 뜨네요, 카메라에. 카메라에 무슨 경고 메시지가 뜬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선거에서 윤석열이 지면 너 그냥 나가. 윤석열 너 나가.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거에서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도 끝난다라는 말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야, 다 모여 총 집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즉 수구적폐 세력들이여 집결하라. 지금 결집하지 않으면 우리 정권 뺏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달리 말해서
집토끼들끼리라도 최대한 끌어모아야지 선거 패배를 막을 수 있다. 적어도 참패를 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김대중 주필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면 대통령 물러난다 라는 말은 사실 금기어에 해당이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고,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극단적인 작전을 써야 할 만큼 위기에 몰렸다는 걸 의미하죠. 동시에 위기에 몰렸다, 우리 위기다 라고 하면은 결집을 할 자신들의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의 지지층들을 끌어모으겠다, 집토끼를 끌어모으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야, 집토끼들아 다 모여! 우리 큰일 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윤석열이 제발 물러나 주기를 바랍니다. 선거에서 졌다고 제발 물러나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그러면 손을 좀 수고를 좀 덜 수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거, 사실 국회 의석을 우리가 200석, 300석 이렇게 얻어놓고 그 다음 단계로 가가 또 탄핵하고 그러려면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 신약 걸리는 그 중에 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헌법재판소도 가야지. 그러면은 또 그 수구 적폐들, 이찍들 거리로 몰려 나와가지고 깽판 칠 거지. 그들하고 맞서 싸워야 되지. 우리 할 일 되게 많아. 그런데 그냥 선거에서 졌다고 깨끗이 물러나 주시면 우리 얼마나 좋아. 야, 선거만 우리가 잘하면 윤석열 날릴 수 있는 거야? 야, 우리도 직결!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주필은 이른바 전쟁터에서 진내 포격, 브로큰 에로우를 한 겁니다. 브로큰 에로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진내 포격이에요. 진내 포격. 자, 적들이 몰려와. 그래서 열심히 싸웠는데 총알은 떨어지고 지금 저기 우리 진지 앞에 참호에 막 돌입하기 시작해. 백병전을 막 하고 있는데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적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브로큰 에로우, 진내 포격을 요구합니다. 진내 포격.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적도 죽을 수 있는 거야. 보통 진내 포격 같은 경우에 진내 포격을 요청하고 난 다음에 방어군은 참호로 도망갑니다. 숨어요. 그러면 적들은 그냥 막 몰려오겠지. 그때 진내 포격을 하면은 적들이 우리 진지에서 아작이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정말 효율적인 게 뭐냐면은요, 좌표가 너무 정확하잖아요. 제대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적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잘못하면은 아군도 죽죠.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입니다. 즉 지금 김대중 주필이 한 거는 진내 포격, 브로큰 에러운 거예요. 다급한 건 맞죠. 자, 바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김대중 주필의 얘기는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한동훈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장난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윤석열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탄핵하려면 하라 그래요. 뭐 이랬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진내 포격을 요청을 할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한동훈의 거친 주둥이를 자극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동훈 이렇게 막말하는 거는 지금 이게 상황이 다급한 거라는 얘기지. 백병전하고 있는 거야. 백병전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이 백병전에서도 밀릴 것 같으니까 브로큰 에로우, 진내 포격 이러는 거죠. 지금 한동훈, 김대중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건 겁니다. 우리로서는 말 그대로 기회이자 위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이럴 때 진내 포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뭐? 절대 쫄면 안 돼. 미안하지만 쫄면 끝나요. 최후의 수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해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쫄면 안 돼. 자, 근데 지금 한동훈은요 쫄은 것 같아.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은 쫄았어. 자,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한동훈의 언행에서 드러나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동훈이 계속해서 뭐 거친 언사를 쓰고 있다. 그것도 쫄았다라는 것은 뭐 대표적인 어떤 표상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한동훈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한동훈 최근 들어서 연설을 할 때마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럴 이유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축되지 말라 그래. 주저하지 말라 그래. 쫄지 말라 그래. 이 말이 자칫 뭐다? 쫄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호기롭게 브로큰 에로를 요청하려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뭐 엄청 쫄아 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팍팍 티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쫄면 안 돼요. 이왕 갈 때까지 간 거 약간 해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승부는 하늘에 맡기고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움츠러들지 말라라고 자기가 그렇게 설치면은 오히려 더 그게 마이너스가 되겠지. 아까도 얘기했죠. 진내 포격을 요청하면은 아군은 벙커 안에 숨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쫄지 마 이러고 다니면서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야. 진지 밖으로. 그럼 뭐 아군이 쏜 포탄에 맞아 죽는 거예요. 뭐 여하튼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자, 한동훈이 정말 쫄았을까요? 한동훈이 정말 쫄지 말라는 얘기, 움츠러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증거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 있게 나갑시다. 여러분,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 있게 나갑시다. 여러분,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움츠러들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얘기하죠. 이 말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디 가서 움츠러들지 마세요라고 합니까? 안 하죠. 저 말은 지들이 쫄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세 자체가 윤석열 정권한테 크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 정권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걸 지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판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집토끼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누구 말했더나 X 됐어요. X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살려주세요. 정권 잃기를 바랍니까? 그건 아니시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주제를 준비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밀리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도 한동훈도 조선일보도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더 거세게 몰아치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일보든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치게 생겼다라고 울상을 짓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편들, 이른바 집도키들, 이찍들, 이 사람들을 보고 제발 몰려 나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극우 신문들 중에 하나, 뭐 뉴데일리인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까지 합니까? 절대 투표 포기하지 말고 나오라고. 졌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얘네들은 졌다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최후의 수단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쪽에는 이런 어떤 그 대열을 이완시키고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고 이겼으니까 우리가 좀 약간 좀 풀어질 거 아니야. 우리를 풀어지게 만들면서 자기들은 단결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로서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과 동시에 지금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정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주제 준비한 건 이거고요. 자, 보니까요. BH리님 투표에서 가열차게 확실히 보겠부자라고 하셨고요. 크리스 씨님 계엄령 선포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을 해주셨어요. 싱아리자님께서는 심리적으로는 이미 졌네요. 예, 심리적으로 이미 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만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주춤거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안 되고 주춤거리면 안 돼. 이겼다고 여기서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이제 오늘이 이제 29일로 넘어왔으니까 아직까지 한 12일 정도는 넉넉 잡고 한 2주가 남았습니다. 예. 그 시간 상당히 길어요.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제가 오늘 김대중 주필의 이 글을 보면서 참 얘들 참 글러먹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고요? 자, 한번 다시 보실게요. 자,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이거는 김대중 주필의 칼럼입니다. 아까는 제가 지금 맨 밑에 이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서 보여드렸죠. 근데 바로 그 위에 단락 보면 전 이게 더 사실 더 황당했습니다. 맨 밑에 단락을 보면서 그래 쟤들 졌네, 심리적으로 이미 졌네, 우리가 이겼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위에 단락을 보면서 어휴 이 자식들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정말 황당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윤 대통령은 지금 선거의 당면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있다. 그는 크게 3번 배우고 있다. 부인권이 그렇고 공천권이 그렇고 이번 의사파함이 3번째다. 자, 그러면서 그는 그런 점에서 조금씩 대통령직에 적응하며 대통령학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학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지금 배우고 있다고? 대통령학을 배우고 있다고? 그러면서 김대중 주필은 그럽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대통령 나는 본 적이 없어. 대통령이 배우는 자리인가요? 대통령이 배우는 자리예요? 대통령이 배우는 자리면 국민은 실험용 쥐입니까? 대한민국이 실험실이에요? 그런 건가요? 이제서야 배우는 사람을 보고 이런 대통령 본 적이 없다? 그런 대통령 본 적이 없지.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가서 배운단 말이야? 20년 전에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욕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중 하나가 대통령 준비가 안 돼가지고 대통령을 하면서 배우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에 제일 앞장선 게 누구였다? 김대중 주필이에요.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 이제라도 배우고 있다가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뭐 개소리야. 집권한 뒤에 대통령을 배우고 있다고? 국민이 모르모트야? 국민이 실험용 쥐야? 대한민국이 실험실이야? 이런 진짜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가 끝나겠죠? 예. 참, 조선일보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정말 수준 이하 아닌가요? 이런 말을 쉽게 참나. 김대중 주필 이제 그냥 은퇴하셔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 해먹었죠.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쌓이는 게 아니라 억지가 늘어나고 있죠. 고집불통이 돼가는 거. 지금쯤이면 이제 저쯤 되면 거의 노만기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참. 세상에 집권한 뒤에 대통령학을 배우고 있다면서 그걸 찬양을 한다고요? 야, 정말 참 웃음밖에 안 나죠. 웃음밖에 안 납니다. 고개가 잘래 흔들어집니다.